자, 그럼 어디까지 설명했어? 지중해성 기후. 까지만 했어요? 네, 서한 해양성 자. 기후는 원래 이상도예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면 이제 경영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과 주민생활에서 여름철 수목농업 여기가 강조 표시를 해주세요. 수목농업 여기가 뭐 유럽이라 그래서 저게 일용사를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 종류의 식물은 말라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감으로도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물론 날씨가 맑으니까 고온 건조하니까 이렇게 햇빛을 잘 받아요. 그래서 오렌지 같은 그런 나무로 된 과일들은 되게 맛있게 잘 익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 농업 하면 무조건 지중해성 기후를 떠올리셔야 돼요. 수목,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양. 자, 그 다음에 서안 해양성 기후는 서안 말 그대로 대륙의 서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해양성 기후를 말해요. 자, 얘의 형성 원인은 지중해성 기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고위도 지역이어서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동네고, 그 다음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이잖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쪽에 난리가 흐르니까 편서풍과 난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오빠. 어디? 연중. 연중 1년 내내 편서풍과 난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 T는 그냥 늘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늘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연도차가 작고 그 다음에 강수가 연중 1년 내내 고르게 내려요. 많이 내리는 날이랑 적게 내리는 날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F 온대기후고 F니까 연중 수균하고 그 다음에 B가 붙죠. 얘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름에도 별로 안 덥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름철 최남열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3차 부분 소문자 B가 붙더라. B가 붙더라. 그냥 뭐 여름철에는 냉량 수균하고 다른 분대에 비해서 조금 기온이 낮고요. 다음 겨울철에는 온난 다우예요. 겨울철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역은 위도가 비슷한 다른 지역이에요. 위도가 비슷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식생은 온대린, 뭐 갈색동, 얘는 별 특징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 주민생활에서 호남 농업에다가 별표를 좀 할게요. 별표를.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이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적어놓을게요. 자, 뒤에 가면 물론 다른 부분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해요. 다루고 있긴 한데 여기서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농업을 지었냐면 비료나 그다음에 영농 농업들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한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너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농업 특성상 한 가지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발생했던 병충해 있잖아. 그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다음 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건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자, 땅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작물을 재배하고 두 번째 작물을 재배하고 세 번째 구역은 쉬어요. 그래서 쉬어야 이게 땅의 힘이 회복이 되니까 계속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첫 해에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다음 해에는 여기다가 첫 번째 작물을 재배하고 여기다 두 번째 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쉬는 거야. 이해해요? 이거 다음 해에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는 또 바뀌어요. 첫 번째 작물 두 번 아니지? 숫자가 안 되지? 숫자도 못 쓰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작물, 여기가 두 번째 작물, 여기 가운데 땅이 한 번 쉬는 거야. 자, 그래서 새 지역을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참포식 농업이라고 해요. 참포식 농업. 자, 그런데 이제 농업 기술이 조금 발달하고 비료 기술도 조금 발달하면서 이제 이 휴경지를 없애고 이렇게 작물 중에 오히려 이렇게 땅의 힘에 지력에 도움이 되는 작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작물이 콩이야.
콩은 얘가 심으면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질소진 비료. 그래서 얘가 혼자서 되게 잘 커. 그래서 콩을 이렇게 섞어서 심으면서 예를 들면 밀 심고 콩 심고 밀 심고 콩 심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영농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지력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작물과 다른 작물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심는 거야. 첫 번째 작물, 두 번째 작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물, 첫 번째 작물. 그래서 이제 휴경지를 없애가지고 농사를 더 알차게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돌려짓기라고 해요. 이걸 그다음에 한자로는 윤제식 농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과거에 유럽은 처음에는 삼포식 농업을 했던 거야. 휴경지가 필요한 삼포식. 좀 어려운 개념인데 흐름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휴경지를 없애도 되는 돌려짓기. 자, 그걸 우리가 윤제식이라고 해요. 이런 농업을 짓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얘네들이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그런 곳에 이제 식민지를 이렇게 경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값싼 곡물.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밀농사를 짓기에는 약간 서늘해가지고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별로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세계 다른 지역은 밀농사를 하기에 좋은 곳들 있잖아. 거기가 식민지를 적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밀을 수입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더 이상 밀을 재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아예 재배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식민지에서 이제 값싼 곡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뒤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곡식 재배는 좀 줄이고 대신 뭘 시작하냐면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해요. 고기 먹으려고. 우리가 과거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고기는 수입할 수 없었거든. 우리가 곡식은 잘 안 써보니까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고기는 과거에 이제 범선, 바람으로 가는 배, 아메리카에서 유럽까지 2달 걸리는데 거기다 고기를 운반할 수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을 가축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기들이 먹을 식량 작물하고 같이 재배하더라. 우리가 가축이 먹을 건 풀이죠. 그러니까 식량 작물하고 풀하고 같이 재배하는 형태를 이걸 혼합 농업이라고 해요. 식량 작물과 가축 사육을 같이 하더라. 그 유럽의 농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혼합 농업은 여전히 유럽에서 주된 농업 형태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부 생기냐면 드디어 냉동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얼려가지고 신대륙에서 가지고 오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가축 사육 대신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농업을 하게 돼요. 그래도 고기보다 치즈가 더 비싸요. 그렇잖아? 낙농업 제품들이 더 비싸다고요. 요구르트가 훨씬 더 비싸단 말이야. 고기 같은 양보다. 자, 그래서 이게 일부 유럽, 특히 대도시 근처에서는 어떤 농업을 하냐면 낙농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원예 농업을 하기 시작하더라. 자,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농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혼합농업, 그 다음에 일부 대도시 근처에서는 낙농업 또는 원예 농업을 해요. 이게 유럽 농업의 특징이야.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식민지에서 곡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뒤에, 그 다음에 식민지라기보다는 신대륙에서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에서 고기가 들어온 뒤로 농업의 형태가 바뀌더라. 지금 또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었으니까 흐름 정도는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요. 혜연이하고 누구 하나지? 걔는 체육학습이 며칠 가는 거야? 오늘까지? 윤정이는 존재감이 없지. 왜 해요? 내 취미생활이야. 저 시험을 취미생활이 내 취미생활이야. 조용히 아니야, 조용할 필요는 없고. 저요?
잘 나올 거야. 선생님만 딱 나와요. 맞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선생님이 내 수업을 한 100번쯤 찍어봤어. 100시간 정도. 100시간을 더 찍었나? 그냥 취미야 취미 가끔 찍어놓고 잠 안 올 때 이거 틀어놓고 자면 참 진짜 잘 와. 나는 이거 보고 제일 저녁에 틀어놓고 자면 진짜 잘 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상은 아니에요. 뭘 정상이야 잘해 잠을 좀 곱게 자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어저께 찍었던 건데 진짜. 앞에서 이렇게 선생님 두명 저기 어저께 오후에 맞아. 진짜 대박이야. 소리가 안 들려. 착각하다. 마지막에 촉발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업을 이제 밤에 틀어놓고 자 그러면 정말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진짜 소리 지르는 거 틀어. 없어. 어이없어 진짜. 날라서. 아니 배터리가 다이다 잘렸어. 더 녹화는 안 됐어. 불쌍하다 진짜. 어떡해. 네. 자, 마지막에 막 소리 지르고. 자, 잘 숨겼는데 어떻게. 자 이제 온난 수분 기후하고 온대 동계 건조 기후를 묶어서 설명할 건데 당연히 기후가 다르니까 특성은 물론 좀 달라요. 다른데 이걸 구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자 여기 기후를 보면 알겠지만 CFA, CW, W는 윈터 드라이야. 그쵸? 근데 보면 알겠지만 CFA라고 해서 여기가 겨울철에 뭐 사실 수분하고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중국 남쪽이랑 물론 이렇게 숫자 가지고 따지면 이게 기후를 구별할 수 있지만 그냥 전부 다 온대 기후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변홍사를 짓더라. 그냥 특성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CFA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CFB하고 비교해서 특징을 물어보니까 서한의 한성 기후하고 우리 동쪽에 나타나는 대륙성 기후하고 그래서 얘는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의 형성 원인은 제일 큰 게 계절풍 때문에 기후가 나타나더라.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하더라. 자, 그 다음 이 분포 지역을 봤더니 그냥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동쪽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하고 반대쪽. 그거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했던 것 중에 여기 보면 조엽수 있죠. 조엽수.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어떤 나무가 자란다? 경엽수가 자란다. 그 다음에 이쪽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조엽수가 자란다. 근데 사실 경엽수하고 조엽수는 같은 나무 종류예요. 그래서 오렌지 나무를 예를 들면 제주도에다 심었어.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해요. 당연히 잘 자라요. 그 다음에 감귤나무를 저쪽 이탈리아에다 심었어. 잘 자랄까 안 자랄까? 잘 자라요. 근데 이제 말로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기후가 다르니까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도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경엽수, 조엽수 그런 거예요. 참 경엽수 이파리가 단단하다. 조엽수 이파리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엽수도 이파리가 단단해요. 그럼 사실 같은 나무인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지역이 다르니까 이름은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벼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한다. 자, 아열대는 온대보다 따뜻하고 열대랑 비슷한 지역을 아열대라고 했었죠. 자, 너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남쪽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열대 기후 지역이에요. 자, 참고로 우리 조용종 선생님께서 내년에 또 가셔요. 아시나 조용종 선생님? 알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뭐 다른 학교로 가는 건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한인 학교로 가시는 거야. 이거 이제 신청해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년을 갔다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노이 쪽으로 가시는 거야. 베트남의 수도. 근데 이제 베트남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은 요즘 날씨가 아침에 한 13도, 14도까지 떨어져요. 열대는 아니잖아. 영화? 너 베트남이 어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는 이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더라. 그 정도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표로 정리해놓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기후 그래프 보고 기후 지역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기온이 높다. 18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잖아.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오히려 그 시기에 적어요. 이런 기후 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온대 건조기후. 자, 우리 사막하고 뭐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구별할 때는 조금 귀찮게도 자기가 의심이 된다. 그럼 여기 강수량 수치 있잖아요. 자, 월 100mm가 내렸어. 물론 좀 적게 내릴 때도 있지만 100 곱하기 12 하면 여기는 거의 1000mm가 내리는 거잖아. 여기 사막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수치를 보고 연 강수량은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대충 막 막대가 짧다. 사막 그러지 마.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1월달이 기온이 제일 낮은데 거의 5도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7월달이 제일 덥긴 한데 뭐 덥다기보다는 온도가 높은데 평균 기온이 20도가 안 되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대략 17도, 18도쯤 되는 것 같죠. 여기가 보면 영국 런던의 기후 그래프인데 여기는 제일 더울 때가 우리나라 5월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일 더워야 5월인 거야, 우리 서울에. 그러니까 진짜 여름이 서늘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온대 건조 기후 그래프인데 그냥 CFB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름철에 기온이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요. 서울만 하더라도 여름철 8월달 평균 기온이 25.7도였잖아. 열대 기후만큼 덥단 말이에요. 비도 열대 기후만큼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는 홍콩이야, 홍콩인데 우리나라보다 좀 더 더워.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1월달에 지금 10도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특징은 똑같아.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할 뿐이지만 여름에 비가 몽땅 내리고 겨울철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렇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굳이 기후 지역을 구별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들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정리할 시간 줄 거니까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 문제에서요. 네. 이렇게 그래프 나올 때 네. 강수량 안 주고 기온만 줄 수도 있어요. 있죠. 기온은 못 풀수 그 앞에 있는 그 표 있잖아.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 그 표를 보고 계속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건 것 같아 하고 찍으면 안 돼?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점점 알고 있는 걸 다져가는 과정이잖아.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옆에 볼 때는 앞에 내용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넘겨가면서. 지금 그럴 단계야. 마지막에 이제 뭐 평가한다 그건 3학년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 문제를 풀면 안 돼. 틀리면 기분만 나쁘지.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끝난 사람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부분이요. 문제 부분. 자,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건조 기호를 풀었으니까 온대 기후 55페이지 볼게요. 55페이지.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주긴 조금 그렇고 이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한 2년 정도 거만 이렇게 풀어줄게요. 물론 더 풀어달라고 더 풀어줄 거고. 어디라고요? 55페이지. 55페이지. 자, 봅시다. 위 지도에 가다 지역에 해당하는 기온과 강수량 그래프를 고른 것은 가에서 다까지. 그래서 가나 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가를 봤더니 일단 북반구야. 남반구하고 북반구를 모든 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제일 먼저 남반구랑 북반구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북반구인데 아프리카의 북쪽 끝, 사실 에스파냐가 바로 밑에잖아요. 여러분들 에스파냐하고 여기 아프리카 북쪽 끝에 모로코하고 그 사이에 좁은 바다를 지불로트 해협이라 그래요. 그냥 상식을 좀 알았어요. 그런 이름들 이렇게 술 먹다가 말해주면 사람 상대방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뭐 그런 것도 다 기억하냐고. 그래서 지불로트 해협이라 그러는데 유럽하고 아프리카까지의 직선 거리는 1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아프리카 북쪽은 유럽의 남쪽하고 기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 지역의 기후 그래프는 기후 지역은 무슨 도다?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기후가.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기후 그래프를 봤더니 가나 다가 이렇게 있는데, 자, 기온을 봤더니 기역만 7월달에 높고 이은과 디귿은 지금 당연히 7월달에 제일 기온이 낮죠. 자, 그럼 기역만 북반구고 니은 디귿은 남반구야. 그렇잖아요. 7월달에 더운 지역이 북반구잖아. 자, 그럼 기역이 여기 가예요. 기역이 가야. 한번 구별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구별을 할 건데,
여러분들 나를 봤더니 사실 지도가 작아가지고 오스트리아 이쪽 부분은 지중해성 기후하고 그 다음에 서한의 항성 기후하고 갈리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보고는 잘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데 자 중요한 거 자, 여기 다 지역은 혹시 어떤 기후가 나타날까? 그거. 자 혹시 이것만 알아보세요. 이 다 지역은 CFB 기후가 나타난다 아니면 다른 기후다. 자 우리 CFB는 우리말로 풀어내면 서한 해양성 기후죠. 자 얘는 대륙의 서쪽이야 동쪽이야? 동쪽이니까 얘는 지금 서한 해양성 기후가 아니라 동쪽이잖아. 그래서 얘는 대륙의 동쪽 해안이기 때문에 서한 해양성 기후가 아니에요. 아니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강수량 그래프를 봤더니 여기 기역이 지중해성 기후였고 얘 C를 봤더니 기온이 높은 시기에 7월 달에 강수량이 굉장히 적죠. C가. 그래서 지금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니까 얘 C가 바로 지금 기역이랑 같이 연결이 되고요. 얘가 지금 가야. 그냥 그렇게 골라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CFB가 아니라는 걸 대륙의 동쪽이라는 걸 보고 중위도 대륙의 동쪽이라는 걸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CFB는 서한 해양성 기후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많이 올 때랑 적게 올 때랑 좀 차이가 나요. 전 세계에서 열대 우림하고 서한 해양성 기후만 강수량이 고라. 다른 지역은 다 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를 봤더니 이 B는 강수량이 1년 내내 비교적 고른 데에 비해서 이 정도면 거의 같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 A는 많이 올 때랑 적게 올 때랑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B가 지금 여기 강수량만 보면 CFB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동남쪽 지역, 남동 지역이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렇게. 자, 아무튼 그다음에 이쪽을 또 봅시다. 자, 이쪽을 봤더니 이 디귿하고 니은하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장 기온이 높은 1월달을 볼게요. 1월달을 봤더니 물론 얘는 2월달이 제일 높네요. 여기 디귿은. 근데 여기를 봤더니 22도를 기준으로 하나는 22도가 높고 하나는 22도가 안 돼요. 그 온대 기후 중에 하나는 CFA가 될 거고 하나는 CFB가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이 좀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껴가다 보면 얘가 답이 사실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제 볼게요. 가가 기어가고 C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일단 그건 찾을 줄 알아야 돼. 지중해성 기후는 특징이 워낙 뚜렷해가지고 고온 기온이 높은 시기에 건조하더라. 그걸 보고 기역이랑 C를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 B 강수량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가지고 답이 5번이라고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 위 지도의 A, B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하고 B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 A는 뭐냐면 여기 북반구 고위도적인데 이렇게 편서풍 영향을 받는 지역. 상당히 고위도야.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매연층이고 여기 B는 이제 지겹죠. 한류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 그쵸? 이건 뭐 너무 많이 봤으니까. 자, 그래서 A는 경의도의 대륙 동안 지역보다 연결차가 크다. 대륙이 동안 지역보다 이쪽이 연결차가 크다, 작다? 작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죠. 자, A에는 후민기 해수면 상승으로 피오르 해안이 발달한다. 자, 우리가 아직 피오르 해안 안 배웠지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잖아.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에 피오르 해안이 있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피오르 해안이 발달하려면 지금은 빙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위도 지역은 아니야. 빙하가 녹은 다음에 거기에 지금 물이 들어찬 게 피오르 해안이니까 과거에 빙하가 있었고 지금은 빙하가 없는 지역. 자, 그래서 그다음에 빙하가 무조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빙하가 이렇게 U자형 골짜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 만약에 이 지역인데 여기 육지 부분까지 대략 평평하다. 그러면 빙하가 이렇게 U자형 골짜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피오레안 있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고위도 지역. 여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고위도 지역이고 해안가 바로 옆에 높은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산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빙하가 이렇게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계곡을 이렇게 쭉 타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빙하가 녹은 다음에 거기 이제 바닷물이 들어찬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랑 비슷하게 고위도 지역이면서 주변 바로 해안선 바로 옆에 높은 산맥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세계에서 몇 군데가 안 돼.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 피오르해안이 있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노르웨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지역도 피오르해안이 나타나요. 같은 원리로 지형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데스 산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 여기 지역도 바로 피오르해안이에요. 피오르해안. 그 다음에 우리 이 뉴질랜드 굉장히 몇 번 이야기했었죠. 뉴질랜드 여기 가운데 있는 굉장히 높은 산맥, 남알프스 산맥. 그 알프스 산맥만큼 높아.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 뉴질랜드는 보면 알겠지만 약간 위도가 낮죠. 이 뉴질랜드 중에서는 여기 남서쪽에만 피오르해안이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고위도 지역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아이슬란드. 우리 아이슬란드는 여기가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지형이야. 제가 기억할게요. 여기도 아이슬란드 쪽에 피오르해안이 나타나요. 처음 나온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여기를 그러지 말고요. 얘 지형 시간 되면 역시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위도가 비슷한 지역들인데 남반구, 북반구 주변에 높은 산지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캐나다 이쪽 서부 해안,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여기 끝에 뉴질랜드 여기 남서쪽,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 피오르해안이 있더라. 체크를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막이 만들어졌죠. 사막. 자, 그래서 기억 맞고 일단 그것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버섯 바위나 다르안 같은 지형을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들일 텐데 뒤에서 건조 기후, 건조 지형 할 때 당연히 배우게 되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자, 나왔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 바르안은 우리가 사막 지역에 있는 모래 언덕 있죠. 그런 모래 언덕을 바르안이라 그래요. 자, 부르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버섯 바위는 한번 얘기했던 것도 같은데. 그쵸? 모래는 머리 높게 못 치어오르니까 바위의 아랫부분만 깎아서 버섯 모양의 바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지형 단어를 배우고 나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이 기억, 기억 아니네?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리을.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온대 기후를 물어보는 거고 세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만 보고도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온대 기후 세 지역, 서해안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온난 수균 기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 기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인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파악이 되면 이제 범위를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이제 기온 편차와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편차는 이제 많이 나왔던 개념이죠.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높냐 낮냐? 높냐 낮냐? 자, 그래서 여기 꺾은 선인 기온을 먼저 볼게요. 기온을 봤더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비해서 기온이 높을 때는 10도 이상 높고 낮을 때는 역시 거의 15도 가까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연교차인 거야.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이니까. 그럼 얘는 연교차가 거의 25도 넘어가서 거의 30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서해안성 기후, 그 다음에 온난 수균 기후 중에 연교차가 큰 지역은 계절풍 영향을 받는 온난 수균 기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CFA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온 편차를 봤더니 자, 얘는 7월달이 평균보다 높고 1월달이 낮아요. 얘는 그냥 북반구야. 근데 얘는 봤더니
7월 달에 기온이 낮고 평균보다 그 다음에 1월 달이 높아요. 얘는 남반구예요. 지금 북반구, 남반구란 말은 없지만 이게 그래프를 보면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온만 봤더니 서로 연결차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고 이제 강수량을 봐야 돼요. 자, 강수량을 봤더니 얘는 평균에 비해서 많을 때랑 적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죠. 가가지고. 자, 그래서 정답인데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린다. CFB고요. 자, 얘는 강수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적어요. 그쵸? 그렇잖아? 강수량이 지금 평균에 비해서 적은 게 1월달이잖아. 1월달은 기온은 높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CS 기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가는 여름철에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지중해성 기후. 맞죠? 네. 우리 지중해성 기후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얘는 두 가지의 기후가 계절에 따라서 섞여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아열대 고압대 고온 건조야. 그래서 사막하고 똑같은 기후인 거야.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얘가 겨울철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CFB하고 기후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여름철은 기온이 높은 시기. 남반구지만 여름철인데 2월인 거지 얘는. 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크리스마스 때 해수욕을 즐기잖아요. 서핑하고 거기 남반구니까. 그래서 12월, 1월이 여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반구에 살다 보니까 남반구 하면 자꾸 헷갈리는데 기온이 높은 시기가 여름인 거예요. 7월달이 여름이 아니라. 애들이 모르네? 응? 자, 다른 세 지역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크다. 나가 제일 크죠? 자, 일단 답은 1번이네. 답은 1번. 가는 나보다 하계 강수 지출률이 높고 연 강수량이 많다. 가는 여름철에 비가 거의 안 내리죠. 가는 지금 지중해성 기후니까 고온 건조하잖아요. 여름철에 비가 안 내린단 말이야. 지금 여기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계 강수 집중률은 여름철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은 건 우리나라와 같은 이쪽 CFA인 거죠.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은 나. 그 다음에 가는 북반구에 나와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지금 설명 반대로 돼 있죠. 답은 1번. 이해돼요? 천천히 가. 천천히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기후 그래프를 또는 기후 자료를 평범하게는 잘 제시 안 해요. 왜냐면 평범하게 기후 그래프를 제시하면 누구나 다 맞추는 거야. 살짝 이렇게 동그란 그래프로 제시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자, 이 문제 다음에 자 157번 문제 좀 마저 볼게요. 자, 157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그래프를 보고 강수량을 표시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봤더니 여기 위도랑 연평균 기온도 지금 같이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통 언급을 안 했지만 여기 나왔잖아. 중요한 자료란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이해가 잠깐 봐봐. 자, 위도가 51도. 꽤 고위도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쪽이 위도가 몇 도야? 제일 북쪽 끝. 북이 43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03보다도 위도가 더 높은 곳이란 말이야. 어쨌든 꽤 고위도인데, 그것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얘는 위도가 41도, 서울보다 조금 고위도. 얘는 37도, 34분, 서울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든 공통점은 중위도 지역이라는 거. 근데 연평균 기온을 봤더니 10도, 15도, 12도. 그래서 지금 다 중위도 지역에 있는 온대 기후에 해당해요. 자, 이걸 보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강수량을 봤더니 얘가 그냥 강수량이 아니라 위에 보면 알겠지만 누적 강수량이래요. 누적 강수량.
자, 이건 몇 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누적이 무슨 뜻이야? 누적이 쌓여간다. 쌓여간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 뭐 쭉 나갈 건데 12월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만약에 1월달에 강수량이 10mm가 내렸어요. 얘는 그냥 1월달의 강수량이야. 그 다음에 2월달에 15mm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3월달에 이거 강수량이 10mm가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인 기후 그래프에서는 이 막대 그래프로 1월달에 10, 2월달에 15, 3월달에 10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 얘가 일반적인 강수량 그래프. 근데 누적은 쌓아간다는 뜻이죠. 자, 1월 1일부터 지금 1월 31일까지 강수량이 얼마가 내렸냐면 총 10이 내린 거야. 근데 2월 31일까지는 1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는 10에다가 15를 더한 만큼 25만큼 지금 강수량이 내린 거예요. 이해돼? 계속 쌓아가는 거야. 1월 1일부터 그 달까지 내린 모든 강수량을 누적 강수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달까지 내린 강수량의 총합은 35mm. 쭉 가면 12월달에 내린 강수량이 있을 것이고 12월달에 누적 강수량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누적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야. 12월달까지 쭉 내린 강수량을 다 합쳤으니까 이게 연 강수량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12월달에 있는 여기 끝에 부분이 누적 강수량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인 거예요. 봤더니 얘는 연 강수량이 1200mm가 넘어가요. 자, 온대 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어디야? 다른 거 보지 않더라도 연 강수량이 1000mm를 얘만 넘어가잖아. 그걸 통해서 얘가 CF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를 생각하면 돼. 온난 수빙 기후. 자, 온난 수빙이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CFA라고 하시고요. 그냥 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온대 기후라고 알고 있으세요. 자, 계속 나갈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 사실 안 되고 지금 누적 강수량을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눈에 익은 일반적인 강수량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이 누적 그래프에서 7월달에 내린 강수량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8월달까지 내린 총 강수량에서 7월달까지 내린 총 강수량을 빼주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7월달까지 내린 모든 강수량의 합, 여기는 8월달까지 내린 모든 강수량의 합. 그러면 7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이만큼이 바로 7월달에 내린 강수량이겠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가은아!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급한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기울기가 급한 시기에 그 달에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막대가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기울기가 그렇게 완만한 시기에는 그 달의 강수량이 적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는 1년 내내 기울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꾸준하게 내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내리든 적게 내리든. 비가 꾸준하게 내린다고 해서 많이 내리는 건 아니야. 이슬비만 꾸준하게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 CFB. 얘는 CX죠. 이렇게 봤더니 7월달에, 그러니까 북반구인데 7월달에 비가 거의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CS고요. 얘가 CFA란 말이야. 자, 온대 기후 지역이니까 서한양성 기후,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온난 수빙 기후,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처음이니까 낯선 거야. 근데 조금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겹다고 빨리 넘어가자 그러잖아. 세계지리학 과목은 원래 그래. 자, 누적 강수량, 그 다음에 편차, 그 개념은 확실하게 좀 잡아주세요. 확실하게. 자, 계속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그 답이 몇 번이야? 자, 가는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아니죠. 다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거고, 다는 열대 저기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다. 우리나라 근처잖아. 우리나라 열대 저기압, 태풍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는데 지중해랑 유럽은 태풍의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또는 허리케인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잖아. 그 다음 가는 대륙 서안, 다는 대륙 동안에 위치한다. 맞잖아. 가가 서안의 항성 기후, 다가 계절풍 기후.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강수의 개별차가 작다. 틀리죠? 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 무슨 올릴 거예요? 나온 데볼 거야. 사람들 세계들이 하라고 감추는데. 어떤 친구? 다른 학교. 다른 거 안 돼, 그러면. 왜요? 다른 학교는 세계지리 하면 안 돼. 왜요? 아, 나 강추해. 왜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등급이 잘 나와. 내 친구한테. 왜 줘? 근데 다른 거 응? 왜 주려고 그래? 뭐 줘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어차피 이렇게 저작권 다 등록해놨어. 그걸 진짜요? 이게 출판하지 않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3만 몇 명 저작권 등록이 돼. 그럼 선생님이 쓴 거랑 똑같이 그 갖다 쓰는데. 응. 저작권 걸고 넘어지면 걸고 넘어가요. 어. 어떻게 된 건데? 선생님 만드는 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저작권 등록 다 하고 있어요. 내용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선생님 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분이 특징인 거야. 이 부분이. 나중에 보면 실용 신안도 이렇게 하나 등록할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교재의 형식 자체를 이렇게 특허로 등록할 거야. 얼마나 안 쓰? 설마 다 써 있어. 근데 그게 주옥 같은 말들이야. 이렇게 애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선생님 자료 중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교사들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어차피 이건 이렇게 물론 꼼꼼하고 잘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건 사실 누구든지 사실 할 수 있어. 자료만 갖다 놓으면 되게 정리되니까 객관적으로. 근데 여기 부분이 도움도 많이 되고 이쪽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음성이 시대. 맞아, 음성이 시대. 나 사실 이게 음성 자동 지원 시스템이라고. 자, 뭐 하려다 말았지? 근데 여러분들 다른 학교 애들한테 세계지리 강추해도 돼? 다른 학교 애들은 그 흔한 기출문제 자료가 없어요. 시중에 도대체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불쌍하다. 좀 안 되는데. 또 구해봤자 픽해봤자 이제 뭐 구하는 것도 아니지. EBS. EBS는 뭐 기출문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연도별로 자기가 이제 그런 평가원이나 아니면 EBS 가서 뭐 2008년 10월 뭐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런 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는 거야. 주제별로 묶여있는 자료가 세계지리는 시중에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가서 필요는 알겠지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세계지리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몇 문제만 이렇게 쭉 풀어보면 맥이 잡혀. 세계지리는 자료 싸움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세계지리 자료가 거의 없으니까 선생님 자료가 제일 좋아.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유리한 거야. 하나도 안 되겠네. 하나 그래야지 등급이 올라가지. 근데 그래 친구한테. 안 친한 친구한테는 그래 안 친한 친구한테. 맞아 연락을 하고 싶어요.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오히려 세계지 선택한 게 잘한 새해 거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거 선생님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블로그에 썼던 글이에요. 한국지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생활과 윤리. 그런 과목들은 선택자가 되게 많아. 지리니까 한국지리하고만 비교할게요. 한국지리는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국지리를 대부분 가르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한국지리는 다 잘 가르치세요. 늘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에 학원 강사들도 한국지리에 학생들이 많잖아. 한국지리에 훨씬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지리는 대부분 다 잘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세계지리를 하는 거야. 왜냐면 한국지리 하니까 얘들이 선생님 세계지리는 안 해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세계지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시장이 작아요. 이해돼? 그래서 애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지리, 사회문화 그런 과목은 굉장히 수준 높은 강사한테 괜찮은 자료도 얼마든지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 공부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근데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사상과 윤리, 윤리학이야? 그 다음에 법과 정치, 법 때문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세계지리. 시장 자체가 적으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 했던 얘기잖아. 남들은 틀리고 내가 맞아야 되는 거야. 남도 맞고 나도 맞는다. 그런 문제는 나쁜 문제고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린다. 그것도 나쁜 문제야. 나는 맞고 남이 틀리는 그런 과목이 좋은 과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지리 선택도 제일 좀 수학 좋네요. 자, 세계지리가 아무리 적어도 한 5만 명은 선택해요. 왜요? 그 사람은 그럼 다 자신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뭐 보통 애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겁을 먹는데 뭐 지리 좋아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지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만하다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싫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싫은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우리 학교는 자율형 국립고에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거야. 다른 학교는 그런 식이에요. 세계에서 아니면 세계지리 하나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애들은 둘 다 싫은데 그럼 좀 덜 싫은 거 선택하는 거야. 쌤이 전에 있던 학교에서 세계지리가 3반이고 세계사를 선택한 반이 2반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가르쳤던 5반을 가르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이 갈린 거예요. 근데 세계사 반에서 수능 때 세계사를 본 애들은 2반 중에서 딱 2명. 그 다음에 세계지리는 조금 더 많아서 3반 중에 한 10명쯤 봤나?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뭐 애들이 뭐 세계지리를 좋아해서 세계사를 선택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세계지리 좋아하는데 왜 세계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세계지리가 좋아서 세계지리 선택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배운 과목이 그거다 보니까 그냥 수능 보고 그런 애들 많아. 근데 아무튼 여러분 궁금하면 그럼 뭐 인터넷 사이트 가서 서점 사이트 가서 세계지리 검색해봐. 문제집 자체가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면 EBS에서 지금 수능 강의하잖아요. 세계지리. 거기서 당연히 자료실에 이제 EBS 애들 수능 특강 나오기 전에 물론 수능 특강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보면은 대충 수준이 짐작이 될 테지만 현재 EBS에서 하는 강의 자료 있잖아. 수업 자료.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봐보세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좀 미안하지만 되게 허접해. 되게 허접해. 자료 자체가. 컴퓨터로 보면 돼요. 휴대폰으로 보면 되잖아. 와이파이 검색을 하면 자, 다음 158번 문제 볼게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래? 근데 배터리가 다 했어? 이거 맞는 사람 선물 주세요. 답 뒤에 있잖아. 다 맞물을 지도. 보자. 한번 보자. 자, 158페이지에 답 몇 번이야? 아니 158페이지. 158번 문제의 답 5번. C 3번. 야, 너 스포 같은 C3번이야? 넌 맞자. 얘를 선물해줄게. 진짜 선물 줘요? A. A. 5번. 자, 158번. 158번. 5번. A 1. 자, A는 런던이잖아. 뭐야? 몇년이에요? 조용히 해. 5번. 2다 2, 5번. 158번의 답은 나는 이게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아, 씨. 이게 여기 있는 줄 알고. 뭘 헷갈려? 자, 보세요. T. 자, 우리가 기온 편차가 나왔잖아. 자, 잘 봐. 기온 편차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평균 기온에 비해서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높냐 낮냐. 여기에 지금 평균 기온이 여기라 그런다면 1월달은 평균 기온에 비해서 지금 대략 5도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평균 기온에 비해서 5도 정도가 낮은 거야. 자, 그러면 평균에 비해서 5도가 높고 5도가 낮으니까 얘의 연교차는 대략 10도 정도. 이해돼? 자, 10도면 열대 기온은 아니에요. 열대 기후 지역은 연교차가 굉장히 작으니까. 7월달에서 추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7월달이 더 추우니까 남반구에 있는 중위도 지역이에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와요. 남반구에 있는 중위도 지역은 2밖에 없지. 아니요, 그거 무슨 기운인지 알겠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이 답인데 일단 얘가 기온이 1월달이 높은데 1월달에 고온 건조, 비가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온날 수균의 기후가 지금 CS 기후란 말이야. 자, 그래서 158페이지 밑에 지도 봐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열대 기후도 이렇게 꼼꼼하게 위치를 설명해 주긴 했지만
온대 기후는, 특히 지중해성 기후는 세계지도 이렇게 펼쳐놓고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이렇게 잡아줬잖아. 시간 꽤 많이 들여가지고. 기억나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쪽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였잖아. 기억나? 위도가 똑같은. 그 지금 물어본 지역 여기잖아. 이. 자, 참고로 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퍼스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꼽을 때 1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기후가 너무 좋으니까. 자연환경도 너무 좋으니까. 서울이 꼴찌에서 2위에 나왔어요. 넘어갑시다. 진짜 막 휘청휘청 여기가 지구 온난화 5년 빠르는 데가 아니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59번 문제 볼게요. 159번 문제. 이것도 맞아요. 자, 우리 159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얘는 선생님이 풀어줄게. 맞추면 선물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라고. 나 기다려봐요. 다시 해. 네, 봅시다. 자, 그럼 15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수능인데 어렵지만 개점이 2점이잖아. 문제를 푸는 확실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포인트가. 맞출 수 있을까? 한번 기다려줄게요. 자, 그럼 기대는 안 돼. 뭐라고요? 아니, 이거 아니라 지금 4번. 2번이야. 이번이야? 아, 맞다! 너 찍었잖아. 맞아. 왜 맞아? 자, 맞아, 왜? 여기 보세요. 설명해 줄게. 자, 얘가 사실 배점이 2점이지만 좀 어려운 문제라 그랬잖아요. 바닥짜리. 자, 우리가 봅시다. A 지역을 봤더니 거의 적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어떤 적도에 있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연료차가 작아요. A는 그냥 기온 변화가 밋밋해요. 별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적도니까 연료차가 어차피 두 지역의 합이니까 상대적으로 많냐 적냐가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수치가 이렇게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그에 비해서 지금 B는 남반구 지역이기 때문에 1월달에 기온이 높고 7월달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더라도 남반구니까 저유도 쪽도 아니고 약간 이제 중위도 지역이니까 1월달에 기온이 높고 7월달이 낮아.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당연히 1월달이 높고 7월달이 낮은.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이 지금 이 기온 그래프를 가지고 2번하고 5번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줄었잖아. 자, 그 다음에 근데 당연히 이제 얘랑 얘랑은 기온은 똑같으니까 강수량을 보고 이렇게 찾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얘는 지금 바로 위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 지금 바로 위에 2랑 여기 밑에 있는 B랑은 같은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 1월달에 기온이 높고 이때 건조해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고 그렇잖아? 지금 지중해성 기후 계속 반복했던 거잖아. 자, 그런데 이 A를 봤더니 A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얘는 적도를 기준으로 살짝 북쪽이죠. 그럼 열대 수렴대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올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얘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비가 적게 내려요. 자, 그래서 열대 수렴대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7월 달에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자, 1월 달에는 얘가 비가 적게 내려서 건조한 시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1월달에 건조하고 1월달에 건조하고 7월달에 비가 많이 내리고 7월달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자, 두 개를 합쳤어. 건조한 거 두 개 합쳐봤자 역시 건조하겠죠. 비가 적게 내리겠죠.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많이 오고 많이 오니까 두 개를 합치면 겁나 많이 오겠죠. 자, 그래서 7월달에 겁나 많이 오고 1월달에 비가 적게 내리는 2번이 답이에요. 물론 약간 이거 선생님이 말했잖아. 어려웠던 문제다고요.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못 풀 문제도 아니에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네, 갔다 오세요.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뭘 영원히 쉬어? 자,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풀면서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아직 남반구랑 북반구랑 그 개념도 약간 약해요. 그래서 북반구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우리가 북반구니까 근데 남반구가 약간 이렇게 낯설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거 남반구랑 북반구랑 그 차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물론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위치야.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전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그냥 전 세계 전도 펴놓고 거기를 찾으면 돼.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이렇게 제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도랑 경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게 되게 답답하게 이렇게 지도만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기 일본. 자, 그래서 160번 문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틀지만 위치만 설명할까 중요한 지점들만 문제에 물어보는 포인트만. 그리고 가는 얘가 북위 40도, 동경 135도. 근데 지금 여기는 일본이잖아. 오, 대박. 뭘 대박이야, 딱 봐도 일본이야. 이거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지도는 얘가 뉴질랜드긴 한데 이걸 딱 보고 모양만 보고 뉴질랜드 이렇게 알아보는 건 이제 세계지를 어느 정도 배우면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지도를 사실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어. 근데 이거 보면 남이 40도야. 자, 모양을 잘 모르겠으면 다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동경 175도.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나라가 되겠죠. 또 지금 일본, 뉴질랜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답이 나오잖아. 여기는 이제 바다 가운데 있고 여기는 섬이긴 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대륙성 기후,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성 기후가 아니죠.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요.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랑 붙어 있잖아. 아시아 대륙에. 뉴질랜드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랑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고 기본적으로. 진짜 많다. 자, 그래서 16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딘지 딱 알아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얘는 영국이야. 영국도 자주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왼쪽 지도. 이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이탈리아예요. 자, 이탈리아인데 잘 봐. 이탈리아는 잘 모르겠다. 지금 지중해 이렇게 일부를 짜라는 거지만 동경 10도란 말이야. 영국보다 살짝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북위 40도, 영국은 북위 50도 이상. 그러니까 영국보다 조금 남쪽이고 약간 동쪽. 세계 지도에서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된단 말이야. 위도랑 경도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이 기후 그래프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걸 건데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던 기후 그래프예요. 이걸 클라이모 그래프라고 해. 자, 보는 방법은 기온 편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7월달이 상대적으로 추운데 이 기온 차이가 10도 정도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저위도가 아니라 중위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위도는 연교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이고요. 강수량을 봤더니 1월달에 적고 기온이 높은데 강수량이 적어. 자, 1월달에 기온이 높고 2월달에 강수량이 적어. 얘는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것만 파악이 되면 이제 답을 찾는 건 되게 쉽죠. 답은 C 아니면 여기 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쵸?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은근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좋고요, 이 문제는.
일단 164번 문제도 이렇게 봤더니 자, 누적 강수량이랑 지금 기울기랑 같이 나왔죠? 지중해성 기후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시 172번 문제 가볼게요. 172번. 자,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건 금방금방 문제가 풀려. 앞에 잡았잖아. 뒤에 있는 문제 푸는 건 정말 문제를 읽는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계속 멍 때리고 있었으니까 계속 멍 때리면서 문제를 풀겠지. 자, 172번 문제를 보면 자, AC 도시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자. 보면 알겠지만 위도가 비슷해. 위도가 비슷한 게 어디냐면 중위도 지역. 그렇잖아. 중위도 지역에서 이렇게 세 지역을 물어봤다는 건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온난 수분 기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여기 A가 지금 지중해성 기후죠. A가요? A는 지중해성 기후란 말이야. 아까 방금 172번이 아니지? 163번 문제에서 방금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중해성 기후니까 고온 건조한 B가 여기 디귿이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제 온난 수변하고 서한해양성 기후만 구분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서한이 아니라 동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온난 수변 기후야.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강수량이 적은. 물론 연교차가 C가 더 크고요. 자,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크고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벌어지는 기역이 얘가 지금 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B는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야.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거의 없는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문제를 쭉쭉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내가 약한 게 뭐지? 그것만 체크하면서 쭉쭉 넘어가면 돼요. 자,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87페이지 187번 문제만 볼게요. 187번 문제 여기만 보고 일단 문제 기분을 마칠게요. 자, 187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정확한 위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 왜냐면 기출문제는 여러 사람이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일반 뭐 일개 인터넷 강사나 또는 뭐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렇게 좋아해. 어디에요? 파일 보내줄까? 아니 지금 되게 잘 나왔는데. 자, 그래서 자, 187번 문제를 보면은 자, 우리가 헷갈리는 동네였는데 과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디가 지중해성 기후고 어디가 서한해양성 기후인가? 그래서 187번 문제를 보면 지금 얘가 어둡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렇잖아, 지중해성 기후잖아.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 근처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헷갈렸는데 이걸 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해설 부분에 보면은 얘는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A가 지금 지중해성 기후고 여기 B가 서한해양성 기후야. 그런데 문제가 나온 연도를 보면은 얘는 2006년 옛날 좀 문제죠. 이것보다 이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제일 끝에 부분에 점이 찍혀있다. 여기가 멜버른인데 얘는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대신 뭐 여기쯤에 점이 이렇게 찍혀있다. 이게 지도가 좀 작게 보이더라도 여기에 찍혀있는 거랑 여기에 찍혀있는 게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이거 A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B라 그런다면 여기 두 지점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여기는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넣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알겠지만 여기 CS가 여기 보면 이렇게 CS 기후가 일부 나타나죠. 자, 여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지역하고 위도가 비슷한 거야. 쭉 이으면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해돼? 거기 그 칠레.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애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망하루의 사막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나. 자, 보통 여기에 사막이 있다고만 그러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검색을 하다가
전 세계 3,000개 지점에 기후값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역을 따라가면서 그런 중요 도시들 이렇게 기후만 나와요. 따라가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사막인가 다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진짜 시간 많다. 식물 산세별이야. 이열하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위도대가 30도를 조금 넘어요. 30도 정도가 돼. 여기서부터 꽤 이렇게 사막이 길게 뻗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여기 정도까지가 사막이에요. 거의 5도 정도까지가. 남위 5도. 그래서 사막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어요. 사람만 살죠. 사막 사람 살아요. 사는 이유가 여기 옆에가 바로 이제 안데스 산지잖아. 안개. 그러니까 안데스 산지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사람이 살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쯤에 있는 큰 나라가 하나 있어요. 페루야, 페루. 칠레 바로 위에가 페루인데, 페루는 이제 옛날에 수도가 어디였냐면 여기 안데스 산지에 있는 여기 위에가 수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파냐 애들이 여기 점령했잖아. 점령하고 이제 새로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 바닷가 지역에다가 새로 수도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 이사를 하는 거. 자, 여러분 사막이라고 해서 꼭 살기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건조하면 기온이 높아도 이렇게 사람이 불쾌감이 별로 안 들어요. 물만 있으면 사막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말했지만 여러분들 기온이 높아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름철에 건조해 습해서 짜증 나는 거야. 근데 겨울은 아까지 바람이 춥잖아요. 밤에 밖에 나돌아다니려고 밤인데 이러고. 아니 지겨다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원대 기후까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자, 내일은 나머지 거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뭐야? 13분 남았네? 안 돼? 네. 안 돼. 좀 더 합시다. 야 있잖아 어제 아까 이방을 살는데 어떤 그 적빈사 직원이 아빠한테 이거 분명 세상 안 나온다고 그랬대. 그래서 아빠가 2,500원 주고 사줬어. 자, 어떤 얘기 하시려고? 아니요 아빠가 어제 적빈사 직원이 색깔이 없다고 해서 립밤을 샀는데 집에 왔는데 색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환불도 안 하고 저 줬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카톡 왔어요. 맞아, 우리 외할아버지도 빨간색 무대가 그래 우리 아빠 어제 빨간색 주서 왔다니까. 그 직원이 몰라야 돼. 헐. 아빠 이렇게 반짝거려. 자, 앞에 64페이지 볼게요. 64페이지.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냉대기후랑 한대기후랑 같이 표시가 돼 있어서 여러분 구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디요? 지도에서 냉대랑 한대랑 같이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툰드라 기후, 사람이 살기 힘든 동네는 우리가 표시는 되게 쉬워요. 여기 국계 근처로 여기 일부 지역만 이렇게만 지금 위에만 한대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풀이랑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이제 고위도 지역이 이렇게 냉대 기후인데 여기 보면 냉대 수균 기후하고 냉대 동계 건조 기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냥 통으로 그냥 우리는 냉대 기후라고 B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 하나는 구별해야 돼. 자, 여기 모스크바하고 그다음에 뭐 이르쿠츠크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지역에 뭐 점이 하나 찍혀 있다. 그러면 여기를 A라 그러고 이쪽을 B 그룹이라 그런다면 A랑 B랑 어디가 더 겨울에 춥다? B. B가 겨울에 더 춥다. 그거 하나는 구별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대륙의 동쪽이 중위도 지역에서 동쪽이 서쪽보다는 더 춥다는 거 이건 어디서나 물어보는 언제나 물어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냉대 기후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거나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남반구 지역에서는 일부 이렇게 냉대 기후가 나타나기는 한데 자, 면적이 너무 좁죠. 그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남반구에서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이거 조금 있다 그래서 냉대 기후 나타난다고 하면 안 돼. 냉대 기후가 그냥 없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있긴 있는데 그만. 그러니까 없다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해준 거잖아.
어이없네. 자, 그다음 설명 빨리 들어갈게요.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 그러니까 1월달 또는 7월달에 되게 추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무는 자라야 되니까 그 냉대림 침엽수림 자라야 되잖아. 그럼 제일 따뜻한 달 최나물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가야 돼요. 10도를. 10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보이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대륙 내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가 최대로 벌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로호얀스크, 시베리아 대륙 이쪽 북동쪽에 보면 굉장히 추운 동네가 있었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냉대 기후 지역은 타이거가 뭔지는 알죠? 네, 나무. 냉대림이 자라는 지역의 그 산림을 타이가 지대라 그래요. 원래 러시아에서 부르던 말인데 그냥 보통 냉대림을 그냥 통칭해서 타이가라 그래.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왜냐면 추우니까 비는 많이 안 내려요. 근데 증발량도 적어서 사막이나 스텝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수균 기후가 되더라. 그 다음에 냉대 수균 기후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있죠. 역시 특성이 똑같으니까 그냥 다 냉대 기후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칸 구분이 없어요. 특성이 똑같아.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도를 보면 뒤에 가면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와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데 자, 우리가 기후 때는 분명히 냉대지만 이런 동네는 여기 동네는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나무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게 인공림이야. 사람이 이제 일부러 나무를 심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 상태하고 조금 달리 약간 섞여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스크바 근처도 냉대림도 자라지만 이렇게 온대림도 심어놔가지고 얘가 안 죽고 잘 살아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냉대 기후 지역의 이렇게 남쪽 지역, 특히 여기 모스크바 여기 남쪽 이 동네는 호남림이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호남림, 온대림이랑 냉대림이랑 섞여서 나타나더라. 자, 물론 여기 시베리아는 전부 다 그냥 냉대림이에요. 워낙 추우니까. 그 정도는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기후 그래프를 봤더니 그냥 머릿속에 체크해보면 되지. 자, 65페이지 밑에 있는 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제 나오는데 자, 얘랑 굳이 뭐 강수량의 차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1월달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여기 7월달, 8월달은 기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7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월달이 중요한 거야. 자,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고 얘가 지금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영하 10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춥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춥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영하 20도. 평균 기온 영하 20도니까 조금 더 추울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냉대 기후 지역 중에서는 이쪽 서쪽, 모스크바 쪽. 얘가 이제 시베리아 쪽인 거예요. 그런 차이 정도는 이렇게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두 지역을 대륙의 동쪽이 더 춥거나